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홍은기 차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셧다운 불확실성도 해제됐고 원달러 환율도 살짝 주춤하자 외국인이 1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4,200선을 향해 달려가는 국내 증시 안에서 오늘장 수급이 눈에 띄어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BL바이오,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핫한 종목인데요. ABL바이오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기관은 이틀째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 상승 룸은 어디까지 열어봐도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이중항체 플랫폼의 잭팟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날일리를 등이 없고 주가 쑥쑥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을 정말 반짝이게 만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올해로만 8조 원대를 좀 해냈더라고요. 먼저 어떤 잭팟인지 일라이릴리향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도 이제 큰 폭의 시세를 분출해줬는데 일라이릴리와의 이제 기술 이전,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뉴스로 크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일라이릴리와 이제 그랩바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그 일라이릴리에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마일스톤까지 해서 3.8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그런 이제 잭팟이 터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와줬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던가 이제 파킨슨병 이런 이제 뇌질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혈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뇌 쪽에 들어가는 약물들이 이제 방어막 벽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해도 이제 벽에서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치료로서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 없는데 A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같은 경우는 이런 장벽을 열어주는 이중 항체 그런 이제 기술력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뇌질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큰 성장성에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라일리 쪽에서도 AL 바이오의 이런 이제 그랩바디 B에 대한 같은 이제 기술 이전 이런 부분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랩바디 B 기술은 뭐 당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22년도에 프랑스 제약사 이제 사노피와 이제 기술 이전이 이미 들어갔고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극비 이제 비밀로 이제 뭐 밝혀졌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상 실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올해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죠. GSK 영국의 네. 영국 이제 제약사랑 또 기술 이전 계약 4조 1천억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제 기술 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일상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이제 가시화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도 됐고 불과 이제 이 GSK와의 기술 이전 계약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제 일라일리와의 이제 이런 기술 계약 이전의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시적으로 더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증명된 사례로 보여져서 주가 자체가 크게 어제 오늘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라일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물론 이제 너무나 이제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랩바디 B 이제의 뇌질환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이제 B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어떤 설계도에 얹히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뇌질환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비만 치료제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신경질환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비만 쪽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뇌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러니까 신약 이제 키순라라고 이제 신약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들과 같이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라릴리 쪽도 보여져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AL 바이오는 이런 그 그래프바디 B뿐만 아니라 ADC 유명하죠. ADC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프바디 L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ADC 분야는 이제 암 쪽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크게 이제 부각받고 있고 뭐 일본의 이제 뭐 다이치 산쿄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이제 합작했던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 부분들이 ADC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유방암 관련된 치료제로 첫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커가는 그런 이제 분야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L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DC 치료제 역시 작년에 1,50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중항체 ADC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과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ADC 시장에 대해서 ABL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실 신경 쓸 게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의 이제 일라이릴리 공장 4천억 정도의 이제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CDMO 이제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이제 공장 증설이라던가 그리고 뭐 트럼프라던가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관세 이슈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술 이전을 받으면은 뭐 1상, 2상, 3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만으로도 매출액이 발생되고 그 매출액은 결국에는 거의 영업이익에 준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홍은기 의원도 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진경 의원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라일리를 업고 주가가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셨는데 그래서인지 사실 ABL 바이오는 뭐 연이틀 뭐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다른 일라일리가 묻어있는 종목들을 좀 찾으려는 움직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일라일리 하면 뭐 펩트론도 있을 거고 최근에 나왔던 셀트리온도 공장이 있으니까 뭐 이런 다른 쪽으로의 시선 분산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좀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주 쪽으로 많이 쏠려있던 수급들이 서서히 또 이동이 되는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인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렇게 좀 개별적인 이슈가 크게 나와주다 보니까 더욱더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라일리 관련해서 이제 비만 쪽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더욱더 지금 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비만 치료제 한다면 이제 한미약품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페트론이라든지 다양한 관련주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은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이 연관된 종목 위주로도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페트론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여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또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충분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별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BL 바이오가 이번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연 이틀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오늘 보시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거래량도 나와주었고 또 네.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쪽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오른 폭을 보시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규 진입이라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은 비중을 적게 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분할적으로 좀 정리를 하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관심 이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좀 강하게 거의 단기간에 강하게 급등했다는 점 자체가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더 분할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일단 기술 수출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주가의 경우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올랐으면 또 단기간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ABL 바이오의 이 라이센스 아웃 뉴스가 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좀 트리거를 당기면서 이제는 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시선을 좀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도 주셨고요. 다시 ABL 바이오로 들어가 보자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행복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을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소액으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트레이딩 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기술적 자리에서 이게 불타기를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이 상승 룸이 있을까라는 조금 불안감도 들거든요. 증권사에선 TP를 거의 18만 원 정도로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내일 당연히 못 뚫을 것 같은 자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뚫을지는 사실 오, 장담은 네. 못하겠지만 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 그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4월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조정을 이제 좀 거쳤다가 그렇다가 그런 이제 모습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재차 눌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연이틀 상한가는 좀 오버슈팅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진경 의원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시선을 넓혀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바이오로 분위기가 확 와버려서인지 이제 AI보다는 바이오 쪽에서 좀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기술 수출이나 뭐 신약 아니면 뭐 CDMO, 비만 또 뇌전증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그 알테오젠을 어떻게 보면 이제 1등 주기도 하고 네. 알테오젠을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3.8조 원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것들이 당장 계약금으로는 500억 정도를 수치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들은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승리되고 서로 이제 계약에 의해 합의됐던 내용들이 돼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당장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상, 2상 이런 부분들이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야지 받는 부분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머크사랑 이제 SC제형 관련돼서 9월부터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10월, 11월, 12월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나와줄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크게 급락했던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네. 바이오라고 해서 사실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만 보고 이제 진입을 하기에는 현재 시장 자체가 많이 이제 어려워졌고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력도 같이 이제 수반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 당장 알테오젠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테오젠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계약이 이제는 뭐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고, 아까 뭐 신약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없다는 부분에서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본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아였죠. 기관이 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쪽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급의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는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원부터 기아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게요. 전기차 확대, 텔룰라이드 출시 기대감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차 달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려 너무 귀여운데요. 사실 기아가 좀 신차 공백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나오나요? 네, 사실 이제 기아가 그동안에 좀 부진을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신차에 대해서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신차가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단 신차에 대한 신차가 부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진했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오히려 주가에 선반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새롭게 모멘텀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럽 쪽에 대한 이제 신차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4분기에 주요 SUV 차량을 비롯해서 뭐 EV4라든지 EV5라든지 전기차도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EV2와 같이 새로운 신차를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신규 EV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신차가 출시가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또한 판매량도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신차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났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다시 주가의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이제 텔룰라이드 2세대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더랍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가 보조금 중단 이후에 HEV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오히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신차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판매량까지 회복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차 출시 이후에 판매량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기아의 경우가 사실 형님 현대차에 이어서 좀 뒤따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관세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혔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 또 우려감도 선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를 보시면 일단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안착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유입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나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고점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텔룰라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년까지도 신차가 여러 곳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고점까지도 최근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텔룰라이드 인기 많나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텔룰라이드 자체가 이제 기아차에서 이제 2위 이 정도의 이제 판매고를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건실하게 매출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는 이제 없죠.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1순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고 기아차도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이제 분기 이제 매출은 28조 6,861억 원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1조 4,62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사실 이제 4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근데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관세 이슈, 25%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15%로 이제 관세가 내려갔고 텔룰라이드에 대한 신차 이제 효과 기대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업이익의 긍정적인 이제 신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EV4 보급형 이제 모델 라인업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텔룰라이드 쪽도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미 그 보조금 인센티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똑같이 이제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금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매출은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로에 대한 전환이 지금 좀 크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 대를 이제 돌파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내연차를 이제 타시는 이제 오너분들께서 전기차로는 넘어가시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 이제 하이브리드를 한번 이제 거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사실 이제 마진이 전기차보다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추후 이제 4분기라던가 내년에 매출 증대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또한 이제 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3,230억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소각일이었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배당금을 6,500원으로 이제 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이제 16%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주가 기준으로 예상 이제 배당 수익률도 5에서 6% 정도로 상당한 이제 고배당주로 이제 현대차와 동일하게 이제 기아차 또한 고배당주로 이제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PBR도 0.84배 수준입니다.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이제 진입하시기에는 충분한 그런 가격대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팩트시트,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때 나왔던 팩트시트가 지난주에 확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자꾸 늘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정책 이슈도 있고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게 좀 공지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강하게 높였잖아요. 사실 산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에선 굉장히 부담일 것 같은데 그런 뉴스는 또 기아의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닐지도 좀 궁금해요. 저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기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만 이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제 작용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기아에서 이제 PBV라고 이제 자동차를 플랫폼에 이제 넘어선 그러니까 전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배송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탄소 배출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슈에도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자리도 조금 봐주세요. 지금 전고점까지 김진경 요원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안에 전고점 기대해보면서 신규 진입해볼 만할까요? 예, 저는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이제 현재 자동차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다 이런 흐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전후로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데 전 고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도 5에서 6%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는 전략까지 주셨네요.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진, 두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먼저 우진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죠. 자회사 우진엔텍 또한 호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어느 정도라고 봐도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네, 홍은기 의원부터 우진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원자력 및 산업용 계측 제어 분야 강자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일어나는 원전주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우진의 본업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봐요. 네, 본업도 얘기를 드리겠고, 사실 오늘 원전주가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종가 마감이 긍정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이제 우진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이제 장비주들 긍정적인 이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네. 사실 오후장 들어서 이게 시세가 조금 나와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이제 그 고리 2호기가 사실 이제 40년 정도의 이제 수명을 다해서 맞아요. 예, 이제 해체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23년도에 이제 한수원이 이제 그 위원회로부터 10년 정도 더 연장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승인이 되면서 고리 2호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진이 가장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산업 설비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어 시스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 이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주력 이제 제품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이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핵 연료 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의 이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원자로 쪽에서는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AP1400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고리 2호기가 이제 개발이 됐고 우진 같은 경우는 이 AP1400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 장비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뉴스가 조금 더 호재로 그렇게 이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전 핵심 계측기가 2년에서 4년 정도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신한울 3, 4호기 이제 이런 이제 신규 납품 계약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리 3, 4호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교체 이슈 그리고 이제 한빛 1호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우진의 수주에 대해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제 아랍에미리에이트의 이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나 사우디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진 같은 경우 이제 한수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이제 SMR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사업단으로 핵심적으로 연구 개발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MR은 기존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작고 이제 좀 정교해야 되고 내장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우진의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SMR 쪽 특히 이제 국내 혁신 SMR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아직은 그렇게 큰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네,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제 뭐 님비 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거로 보여져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게 될 경우 직접적인 국내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이제 생각 들고요. 우진은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도 이제 매출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뭐 제철이라든가 화력 발전, 반도체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계측 및 제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현재 원자력 부분보다 더 과반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부분이 더 성장성이 커지고 시장 파이가 커지면은 온도 센서 에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매출액
플러스 원전 쪽에서도 더 크게 회사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이제 뭐 미국 빅테크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전력 부족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이런 원전 쪽에 대해서도 부각받고 있어서 우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자재 업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3분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 98억 원 이제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이제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의 노후 이제 계측기 부분들에 대한 교체 이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말씀 주셨던 자회사 우진엔텍에 대한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회사에 대한 매출이 긍정적으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김진경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다시 원전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AI 진영이 흔들리면 원전도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셧다운도 해제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도 움직이면서 기술주 랠리 속에 원자력도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받게 되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일단은 원전주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워낙 지금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전력 자체가 수요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충분히 대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또 원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원전을 지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중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 쪽에 대해서 워낙 원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진의 경우에 사실 원전 부품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우진의 경우가 차세대 성장 동력을 또 SMR 쪽으로도 또 납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새로운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의 경우도 여러 가지 또 기회가 열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잘 잡게 된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원전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의 경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가 특히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가 이런 수급들이 서서히 분산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추춤했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도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그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원전주가 다시금 일단은 올해 상반기처럼 어떻게 추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반등에 대해서 그래도 의미를 좀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을 또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원전주가 좀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방향성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를 이어받으면서 원전 쪽도 이제는 조금 일어섰다. 그 향후의 추세가 어떨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찍고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원전 내에 신규 접근 해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저는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물론 3분기에도 충분히 또 실적을 잘 내주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내용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원전에 대한 업황 기대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진의 경우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1차적으로 전고점 이상까지는 우리가 살펴봐도 좋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원전주의 경우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보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아까 21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딱 거기에 걸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주 내에 우진 신규 접근 해볼 만한가요? 예, 저도 신규 접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뭐 차트 흐름 보시면 그동안 이제 60일선 지지하면서 쭉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올라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늘 역시도 최근 3, 4거래일 동안 60일선 지지하면서 금일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 21선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제 벽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원전 SMR 관련된 그런 정책 이슈 그리고 국내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고려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셔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양식품이었죠. 7월부터 가동된 밀양 2공장 휴가로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아직 3분기 실적 확인하기 전인데 좀 모멘텀이 유효한 걸지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K스파이시 트렌드 주도 기업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닭시나 끝나지 않아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좋아하고 과거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9월, 10월 강세장에 상당히 좀 외면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좀 지켜봐도 될까요? 네, 워낙에 이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특히나 사마식품의 경우는 상반기 때 강하게 상승을 보여지다 보니까는 좀 아쉽게도 좀 소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뭐 사마식품을 포함해서 농심이라든지 대형 음식료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또 바닥을 다져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마식품의 경우도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감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관세 우려감도 좀 작용되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라면을 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라면이 가격 오른다라고 해서 안 사 먹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마식품의 경우 이제 관세 대응을 해서 가격 인상을 또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만큼의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또 기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 작년 수출 규모를 상회라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 대해서도 수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쪽에 대해서도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워낙에 지금 케이크의 열풍 그리고 불닭볶음면 열풍이 아직까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식품의 주요 제품으로 인한 충분한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입점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 그렇다면 사마식품에 대해서 더욱더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마식품의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자분들의 경우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사마식품이 좀 주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예, 비싸도 신규 매수는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셔도 되겠고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지금 전고점 찍고 많이 그래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 해볼 만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도 삼양식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라면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내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AI, 뭐 배터리, 바이오 하는데 내가 지금 소비주 담아도 될까라는 좀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뭐 조방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뭐 전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순환이 돌면서 뭐 이틀, 3일 전부터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조금씩 노크가 이제 오고 있고 네. 오늘 이제 그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이제 식료품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진 거 보니까 점점 이런 순환들이 이런 쪽,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올랐지만 몇 개월간 많이 올랐지만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에서도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져서 이미 이제 조금씩 그런 반도체주라던가 비중을 조금 축소하셨다면은 삼양식품과 같은 종목들도 포트에 조금 이제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과거에 이제 많이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들이 사실 큰 이슈는 없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3분기도 긍정적인 이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고 2분기도 뭐 5,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대략 이제 한 1,300억, 그리고 중국 쪽에서 한 1,200억,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해서 그런 이제 비중인데 중국 쪽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더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자신 공장이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 현재 분기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앞으로 이제 2배, 3배 올라갈 거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네.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대한 마케팅도 현재 활발하게 이제 삼양식품 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 쪽에 유럽 쪽에서 K-스파이시 쪽이 이제 한번 유행을 크게 이끌었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도 2차의 유행이 다시 한번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마케팅도 워낙 이제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밀양 2공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이번에 한 50% 정도의 이제 생산이 이제 가동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생산 그런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한 물량 이제 쇼티지 이슈는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져서 매출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불닭 브랜드 이 자체가 사실 이제 그 글로벌 MG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사이에서 챌린지 푸드로 이제 한때 이제 유행이 있었었고 이런 이제 마케팅이 결국에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출시된 1963이라는 이제 봤어요, 저도. 예. 보셨군요. 예. 그 이제 과거에 이게 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지 파동이 맞아요. 한번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우지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라면을 튀길 때 이제 팜유로 이제 튀기는데 과거에는 소고기 기름으로 이제 튀겨서 좀 풍미를 더 이제 내고자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업용 이제 기름이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사실 이제 점유율이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1위였는데 이제 10% 이하로 이제 점유율 자체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회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이제 맞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어쨌든 이제 8년 정도 가량의 이제 법적 공방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무죄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의 이제 슬픈 역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뭔가 마케팅적으로 좀 풀어내는 의도이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1963 라면이 우지 기름을 통한 이제 풍미를 더 이제 낸 이제 그런 라면이다라고 해서 출시가 됐고 이 부분이 저는 그 내수 매출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불닭 같은 경우 80%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이고 그 중에서 이제 70%가 불닭볶음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출시된 우지 이제 라면이 이제 내수에 이제 국내에 이제 라면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이 이끌어질 거로 보고 있고 이런 마케팅들이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출 비중을 좀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 15% 정도로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9% 정도 원가를 올렸다라고 하고 있고, 그 소매 세일즈에서는 14% 정도 이제 가격을 인상해서 어느 정도 이런 비용 부분들은 해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앞서 이제 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10% 정도 올린 금액이면은 뭐 몇백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크게 매니아 입장 그리고 이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캐시카우에 더해서 좀 신제품까지도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진경 요원이 10월 1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홀딩스 2차 목표가 33만 원도 도달했습니다. 리튬 광산 또 투자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상향해 볼까요?
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지주사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아직은 출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유자 분들에게는 보유를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목표가의 경우는 35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순저가도 이절가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절가도 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도 분위기 확 탄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면서 35만 원까지 좀 눈높이 높여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입절할 구간은 31만 원이니까요.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의원의 좀 시초가 공략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저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AI 기반 그 희귀 질환 진단 관련돼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빌리언은 인공지능 AI랑 이제 유전체 기술을 결합해서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희귀 질환 환자들을 혁신적으로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희귀 질환 환자들이 진단명을 찾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합니다. 7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병원을 14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진단이 뭔지 우선 알아야지 그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난항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AI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3빌리언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 그리고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자의 방대한 유전체 이제 데이터들을 수천 가지 희귀 질환의 이제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단 5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하고 거의 99% 가까이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정확도라던가 이제 신속함 때문에 수많은 병원들에서도 현재 러브콜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3빌리언은 이제 미 개척 분야 희귀 질환 진단 시장에서 글로벌 확장세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북중미, 유럽 등 70여 개국 이제 그 의료기관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빌리언 이제 매출 성장세 또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상반기 매출은 46억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7억 원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바이오주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주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빙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져서 3빌리언 같이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요? 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메타바이오메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봉합사와 그리고 치과용 소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덴탈 사업의 경우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봉합사의 경우는 이 핵심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체 분해성 봉합사의 경우는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가 이미 2002년에 제품 개발에 좀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이 봉합사의 경우가 또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더욱더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의 봉합사 추가 설비 투자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수출도 적극적으로 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메타바이오메드가 서서히 지금 일단은 정배열 추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메타바이오메드는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5,95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 이 두 분과 시작에 대한 전략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